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너무 말이 두서없었고 빨랐지요. 오랜만에 강남권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 저도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방송을 조금 많이 남기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약간 틀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의 차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의 안티라가 혹시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리저리 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죠. 제가 그 법률적인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서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의 면적 부분, 그거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로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다세대 주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연립주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아는 건데 방송에 그냥 하다 보니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S 방송은 남기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방송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리뷰 하지 않았으면 제가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그대로 방송에 넘길 가능성도 많이 있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그럼 쪼갠 오피스라는 건 뭘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분할 작업을 한 오피스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거용은 분할하기가 힘듭니다. 단독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공간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삶의 편익성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 즉 사무실은 약간 다르죠. 우리가 가화침식, 삶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거용은 법률적으로 그리고 단속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그 고시원 등기를 맺는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축심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 다가구 주택 그 건축심의하고 다르면, 건축심의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세대수를 조금이라도 더 낑가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고시원이나 기숙사 같은 경우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되, 예를 들어 보면 세면대나 공동 취사시설 그리고 공동 세탁소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화장실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근생도 마찬가지예요. 근생도 지금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들이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로 맞출 수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죠. 네, 구도심 지역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솔직히 삶의 편익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다. 상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주거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고요. 우선은 불법입니다. 근생에서 주거용으로 만들 때는 건축 허가의 대상이거든요. 네,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은 같은 분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신고 대상이고, 같은 분류가 아닌 상업에 있는 상업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은 완전 같은 범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근생시설이 주거용으로 개조는 하되 이것들은 다 불법이죠. 라고 말하지만 그거 FM대로 한다면 도심권에 구도심에 있는 웬만한 원룸들은 다 털립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 다 불법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탑방도 불법인데, 우리 좀 지대 높은 데에서 지하철 타고 지대 낮은데 한번 보세요. 다가구 주택 좀 보세요. 다 오탑방들 있지. 네. 여하튼 네, 그런 식으로 좀 시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선은 그걸 떠나서 오피스는 그런 주택보다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완화적인 부분으로 분할을 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분할을 하면 상당히 임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예전에 MBN 뉴스에서 얘기했을 때는 2분의 1 분할을 하죠. 네, 2분의 1 분할은 아주 범용적인 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26평, 지금 현재 사무실이 하나 분양을 하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26평에서 40평 기준으로 잡거든요. 근데 26평을 잡는다고 한다면 가운데를 막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양옆에 13평씩 분할이 되겠죠. 그러면 26평에서 만약에 제가 일하는 데는 15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근데 반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베란다를 확장을 하면, 그러면은 한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90에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으로 임대를 넣을 경우에서는 150만 원이 되는 것을 180에서 200만 원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정동 같은 경우에서는 통으로도 많이 임대가 된다고 합니다. 임대가 통으로 되고 만약에 인테리어를 해주면 그 2년 동안은 인테리어 비용이 분할이 돼가지고 임대료에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1,500에 150만 원짜리를 했는데 만약에 인테리어가 24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월세가 2년을 나눠서 10만 원씩 오른다는 얘기죠. 네, 160만 원씩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하는데 240분이 들지는 않죠. 네. 근데 통으로 할 수 있을 때의 그 인테리어나 아니면 반으로 나눴을 때의 인테리어와 그 가격이 비슷합니다. 인테리어 가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으로 나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더 나눠서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할을 할 때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26평에서 40평을 2분의 1 분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주어져야 될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6평이라고 하더라도 가로 면적이 8m 이상이어야 됩니다. 8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했을 때 한 호실당 그 가로 면적이 약 3.5m에서 4m를 주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구의 배치, 사무용 가구의 배치에 따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무용 가구가 제일 큰 게 좀 럭셔리한 게 1.6m 정도 되거든요. 그 책상 기준이. 그러면은 책상이 양옆에 배치를 하고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을 잡는다고 치면 그러면은 1.6m, 1.6m. 그러면 3.2m가 되죠. 그리고 그 가로폭 예를 들어 보면 양옆에 1.6m짜리 책상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통로는 적어도 80에서 100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m 이상이 가장 범용적이긴 한데 만약에 26평짜리에 되어 있는 전용 면적이 26평이면 8m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3.5m에서 3.8m 정도까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8m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로벽이 있죠. 가로벽이 대부분 한 10cm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를 해야겠죠. 양옆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 시행자나 아니면은 건설업자들이 진행을 할 때는 가로 면적을 좀 많이 주기도 합니다. 네. 가로 면적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은 임대 수익에 특화된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2개 이상의 분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코너 호실을 가져가야 됩니다. 코너 호실은 양면창을 말하죠. 통상적으로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서는 분양을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서는 코너는 좀 럭셔리 컨셉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좀 대형 평수로 접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도 올리고요. 그게 좀 그렇게 진행들을 많이 합니다. 코너 쪽은 이명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서는 연면적 10,000평 이상짜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한 층에 한 개 호실이 있는 진짜 중소 꼬마 빌딩들, 진짜 꼬마 빌딩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면이 창이겠죠. 사면이 창이긴 한데, 네.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창 같은 경우에서는 분할 호실이 3개 호실 이상을 할 수가 있죠. 왜요? 다 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4개 호실을 한다라고 하면은 40평에 만약에 코너가 있고 4개 호실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십자가로 그어보면 좌측에 아래쪽 좌측에는 먹방, 그러니까 그 창이 없는 방이 주어지지만 나머지 3군데에서는 창이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3군데에서는 임대료를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사무실이 나왔다. 일반 사무실이 경매로 나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바로 도면입니다. 네, 도면. 그런데 그 경매 포털에서 제공하는 도면은 당연히 가로변이나 세로변에 치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유심히 보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사무실을 보는 사람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공유 사무실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 통상적으로 공유 사무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전용 면적 120평에서 150평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그 예를 들면은 그 세무상으로 기장을 같이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세미나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편익성을 봐주긴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최상급으로 합니다. 인테리어를 최상급으로 하지만 결론은 단위당 임대료는 가장 비싸게 내는 것이 바로 이 공유 사무실, 공유 오피스, 분할 사무실이라고 보면 무방하십니다. 제가 어느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이 한 20개의 분할을 했어요. 그냥 2개 호실이고 하나는 코너 쪽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는 코너 호실이 작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면적은 70평인데 전용 면적은 70평인데 20개 분할해가지고 임대료를 1,100만 원 정도로 만들어놨더라고요. 100% 찼을 경우에서는요. 근데 거기가 80% 정도뿐이 찾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공유 사무실이나 그런 사무실은 그 100% 찰 수가 없어요. 네, 그 단기도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 사무실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죠. 그리고 특히 구도심권에 있는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구도심권에는 평당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무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웬만큼 지어지는 데도 많고요. 네, 그런 데를 분할 사무실로 좀 개조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익률은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처리를 했던 물건이긴 한데요. 그 총매가가 2억 3천이고 그 공사 비용이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로 채웠을 때 한 8개 호실로 했었는데 풀로 채웠을 때 임대료는 2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물론 융자를 다 많이 뽑았죠. 70% 뽑고 그 공사 비용은 좀 많이 들었어요. 럭셔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낸단만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경매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주변 환경은 그닥 좋진 않았죠. 그러니까 싸게 나왔죠. 그 면적은 65평짜리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그 100% 만차했을 때는 300만 원 넘게 또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았죠. 그리고 그분은 그러면은 자기 투자 비용이 1억 5천인가 공사 비용까지 해서 취득세하고 그거 다 같이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새우 임대료가 2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그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나만의 컨텐츠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할 사무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 3분 이내로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된다는 거. 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일기 신도시, 뭐 예를 들면 분당이나 부천이나 그 일기 신도시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일산이나 그런데 그런 데에서 보면 좀 죽은 상권에 있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까운 그런 사무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데 모든 수익형 부동산은요 저렴해야 됩니다. 저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은 소형 사무실을 찾고 있다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그리고 물건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형 사무실을 한 8개 분할, 10개 분할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죠. 물론 10개 분할, 제가 많을 때는 45개 분할도 봤습니다. 아예 그냥 한 층을 통으로 받아가지고요. 45개 분할도 45개 분할이면 먹방도 당연히 있습니다. 먹방도 있고 면적이 좀 컸어요. 근데 되게 싸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도심권에 분할 사무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도 공인 사무실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이 분할 사무실이 맞는지, 내가 만약에 수익성 분석을 해보고 물건을 직접 한번 찾아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맞는지, 그런 것들 다들 움직이진 않으면서 항상 간접 경험만 좀 들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간접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자신의 속 안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진실한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뭘 팔아먹기 위해서, 예를 들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야들을 까기 바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강남 오피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분할 사무실까지 가는 이상한 방송.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